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선성입니다. 자 오늘도 토모큐브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최근에 이 토모큐브 관련해 가지고 저 이제 역시나 저밖에 영상을 찍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모큐브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 기사도 안 나오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찍는 사람들도 없고 공시도 새로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시는 게 어디예요? 공토방. 예, 이런 데를 보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저도 참고를 해요. 우리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하실까 이런 거를 좀 보려고. 그런데 안 좋은 얘기밖에 없죠. 여러분들 안 좋은 얘기밖에 거의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한 분석은 제가 거의 다 답변을 다 드린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이런 거 다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밖에 부정적인 내용들밖에 좀 전체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가격은 떨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불안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토모큐브에 대한 영상은 저밖에 안 찍는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는 토모큐브를 매일같이 찍고 있어요. 그리고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여러분들 가끔씩 뭐 삼부토건 이런 건 찍어요. 그런데 이상한 뭐 다른 종목은 안 찍어요. 어떤 종목들이냐? 떨어질 것 같은 건 안 찍어요. 왜 그러냐? 저는 떨어지면 떨어질 것 같은 종목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삼부토건은 제가 거의 욕하면서 찍었어요. 그런데 그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 들어요. 안 믿고 싶어 하고 그냥 되게 싫어요 누르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유튜브에서 제 채널에 영상이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영상이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채널에 악영향을 줍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그러면 뭐예요? 제 채널은 영상들이 노출이 안 될 거예요. '조회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올라갈 종목을 찍는 거예요. 좋은 종목만 골라서 찍는 게 답입니다. 맞죠? 근데 그럼 제가 토모큐브를 지속적으로 찍고 있어요. 아무도 안 찍는 종목을 제가 찍고 있다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 저는 믿고 있고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제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모큐브를 검색해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 문 선생 토모큐브를 검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 이제 제가 문 선생을 검색하시게 되면은 다른 종목들은 나오거든요. 뭐 이엔셀, SP소프트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여기 제주반도체, CCS 이런 거 좀 많았는데 하여튼 이제 그런 것들 같이 연관 검색어로 잡힌다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토모큐브는 안 잡히니까 제가 좀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는 말은 저는 무슨 말이냐? 이 토모큐브를 하락은 하고 있지만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최근에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부터 저는 눌린다.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 것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18,000원, 16,000원 바라보자. 그러면 저는 1차 매수, 2차 매수에 들어갈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투명하게 보여드립니다. 이게 옆에 가리는 이유는 계좌번호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가릴게요. 토모큐브 수익 중이죠. 그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종목들 제가 보여드릴게요. 펩트론이랑 HLB, 토모큐브 제가 제 채널에 찍는 종목들이잖아요. 얘 10%, 10%, 10%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조금씩밖에 안 들어갔고 HLB는 수익 중이고 그죠? 빠지고 있어.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도 매수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매수를 들어갔다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전부 다 설명을 드릴 거고 다시 한 번 더 제가 저 안티 분들의 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속 시원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수고했다." 뭐 "고맙다." 이런 거 댓글 달아주시면은 "내용 좋다." 이러면은 제가 정말 많이 큰 힘이 되고 있으니까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일단은 지금 내일에 대해서 궁금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시간 외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의미가 없어요. 거래량도 그렇고 의미가 없고요. 일단은 하락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 오늘 반등이 나왔네. 3%야. 그러면은 이게 그대로 내일도 이어질까? 상승세가, 반등세가? 그러지 않죠. 그럴 가능성이 낮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왜? 저는 거래량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하락을 합니다. 지금은 역배열이죠.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하방 압력이 하락세가 더 강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지금 이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거래량이 하방을 누르는 압력이 강하냐? 49만 주, 69만 주, 그다음에 23만 주, 54만 주, 30만 주 정도, 이 정도 나오고 있어요. 약하죠. 약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등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어. 그땐 어땠어요? 23만 주, 17만 주. 약했죠. 추세를 꺾기에는 역부족하다. 오늘 뭐예요? 17만 주. 역시나 추세를 꺾어서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가고 이평선들 5일선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거죠. 올라가 봤자 뭐야? 11선 있고 21선 있어. 부족하다라는 사이즈가 너무나도 많이 강하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하락세를 더 보는 게 맞아요. 내일 이제 반등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뭐 좀 더 간다 치더라도 다시 눌리는 흐름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16,000원 구간이 올 수 있는 가능성, 여기 61선을 개미들이 심리적 지지 구간으로서 볼 텐데 그거를 반등 나오는 척하다가 보란 듯이 뚫을 거다. 말씀드린 게 이제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는 추가 매수에 들어갈 거예요. 추가 매수에. 왜요? 자, 이렇게는 올라왔어. 이 종목이 뭘 하는 기업이며 어떤 기술력이며 매출이 지금은 적자지만 2026년에 100억을 찍어가지고 흑자 전환을 하고 2028년에는 10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막 많이 드렸어요.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지만 똑같은 말을 지금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유가 되진 않는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요거 말고 다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 일단은 차트, 신규 상장 종목이죠. 차트 분석 좋아요. 수급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좀 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같이 보는 게 이제 일단은 요건 같이 가야겠죠. 얘네의 보호 예수 물량들 빠르게 체크하고 지나갑니다. 자, 1개월짜리, 3개월짜리가 가장 많다라는 건 알고 계실 거고 그중에서 데일리 애들과 인터베스트 애들이 좀 중요합니다. 얘네들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러면은 인터베스트 얘네가 매도를 했어. 우리는 예민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고 얘네는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하면은 5거래일 안에 공시가 올라오는 게 의무입니다. 의무. 그리고 1개월짜리 물량을 싹 다 합치게 되면은 340만 주가 되고요. 얘네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는 7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은 129만 4천 어쩌고인데 130만 주라고 정리를 할게요. 약 130만 주. 자, 그러면은 유통되고 있는 주식수가 700만 주야.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이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뭐야?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 700만 주밖에 없는데 340만 주, 130만 주는 타격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매도를 했어.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여기라는 거지, 이미. 이미 여기서부터 1개월짜리 물량은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매도했나요? 안 했어요. 그죠? 안 했어요. 했나요?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굉장히 소량을 매도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자, 빠르게 보고 지나갑니다. 봤던 내용들이니까 인터베스트 애들 4만 주 매도했습니다. 얼마 가지고 있어요? 미친 듯한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데일리 애들 매도를 했습니다. 2만 원 구간에다가 매도를 했어요. 많은 물량을? 아니죠. 고장 요거 8천, 만주, 13,000주 이 정도. 많아야 2만 정도? 2만 주 정도? 별로 안 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또 했는데 얘네가 보유를 하고 있는 물량이 이제 뭐 3개월까지 풀렸으니까 자, 이 정도가 있어. 많이 했는가?
이번에는 6만 주, 3만 주 많이 매도했네요. 첫 번째보다는. 하지만 2만 1,000원에서 2만 3천원 가지고 있는 물량 대비는 많은 물량을 매도하지 않았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날짜 보세요, 여러분들. 2월 7일, 10, 10일 이렇게 매도를 했습니다. 2월 7, 10, 11일 주가가 떨어졌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안티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보호예수 물량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고 있네.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만 원과 2만 원에서 2만 3천 원 여기서 매도를 쳤습니다. 애들이 다 이 가격대에서.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도 매도를 할 수 있었지만 아예 안 했어. 그죠? 그렇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얘네들은 이 2만 원 아래쪽 가격에서는 매력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매도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얘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매도를 할까? 안 합니다. 안 하고 있고요. 그쵸? 그러면은 얘네들은 더 높은 가격대에서 매도를 할 것이고 매도를 할 자신이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재료와 뭐 전망, 뭐 아니면 얘네 기술력 이런 거는 너무나도 많이 말씀을 드렸고 파크 시스템스의 대표이사가 토모큐브에 들어와 있다. 이런 말씀도 너무나도 좀 많이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똑같은 말은 제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의 대표이사가 들어와 있어요. 하이브리드 본딩을 하고 있고요. 토모큐브 똑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시고 수급을 보자. 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관 애들이 너무 매도를 하네. 원래는 외인들, 얘네가 매도를 막 했었는데 이제는 기관에서 매도를 너무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거야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 그래프 제가 그려놨는데 빨간 색깔이 기관이고요. 파랑 색깔이 외인입니다. 초록 색깔이 개인이에요. 어, 개인만 사고 있고 외인 기관은 매도를 하고 있구나. 정말 안 좋은 흐름이구나. 맞아요. 단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요것만 보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종목의 수급이라는 걸 확인할 때는 기관들이 매도를 하니까, 외인들이 매도를 하니까 단순하게 따라서 해? 누구나 부자가 못 될까요? 그죠? 근데 잘 보세요. 이 종목이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돈을 쓰냐가 중요해요. 누가 이 주가 흐름의 주체냐. 얘네 중에서 여기 상으로는 그렇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에서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미친 듯이 터져 나와요. 1680만 주, 1350만 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되고 있는 주식 수는 7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 유동되고 있는 주식수 몇 바퀴, 두 바퀴를 감는 거죠. 두 바퀴 이상, 그죠? 두 바퀴를 감은 거래량입니다. 그런데 꽉 채운 양봉의 형태, 가격을 올리고 있어. 그럼 뭐예요? 이 거래량들 중에서 대부분은 매수 물량이라는 거예요. 매수 물량. 그러면은 첫날 미확약으로 인해서 1700만 주 물려있던 이 악성 물량들, 매도를 치고 싶은 물량들을 싹 다 소화를 해줬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가격을 올리면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물량을 얘네가 가져갔다, 쓸어 담았다. 그러면은 물량이 잠겨버리죠. 이 정도의 거래량이면은 물량이 잠겨버립니다. 자, 보시면 다음 날부터 중요해져요. 530만 주, 그죠? 그리고 580만 주. 비교적으로 이게 적은 거래량은 아니에요. 그런데 비교적으로 굉장히 거래량이 떨어지면서 하락을 합니다. 하락을 해요. 왜? 많은 물량을 매집을 했습니다. 쓸어 담았어요. 더 이상은 매도세가 나올 게 없습니다. 요 가격대까지는 얘네가 다 대부분이 소화를 해줬으니까. 그러면은 얘네가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나올 수 있다? 없다죠, 없다. 그죠? 나올 매도세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전형적인 세력들의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면서 쓸어 담아 매물대, 매도세를 소화시켜줘. 그다음에 가격을 눌러. 왜? 개미도 털면서 더 저렴한 가격에서 내가 물량을 모아갈 수 있으니까. 그죠? 모아갈 수 있으니까. 자, 300만 줍니다. 모아갈 수 있으니까. 이때는
1,600만 주 거래량을 보여줘야지만 그래도 윗꼬리를 달면서 여기까지 올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예요? 고작 300만 주 가지고 여기를 올릴 수가 있네? 무슨 말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도 물량이 소화된 거예요. 나오는 매도세가 없으니까 약한 거래량으로도 상승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개념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이 가격대까지는.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는 상승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또 돈이 필요하겠죠. 여기 부분 그 이상으로 올릴 거니까. 그럼 또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가 또 있겠죠. 이런 데는 또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또 여기가 돈이 필요하고요. 그죠? 그럼 이런 개념들이 지속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 이럴 때마다 누가 돈을 썼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누가? 자, 300만 주, 460만 주, 200만 주, 심지어는 여기 311만 주 고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마다 12월 19일, 1월 9일, 1월 16일, 12월 11일 그리고 여기 초반부 누가 했냐? 누구 돈이냐? 모르겠어요. 그죠? 헷갈려. 모르겠어요. 외인 기관이겠지. 자, 그러니까 요렇게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자, 지금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누군가가 단위가 다른 매수세를 보여줘요. 누군가가. 제가 누굽니까? 개인 쪽이에요. 세력이. 개인 쪽에 있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봐야 돼요? 얘네들의 움직임을 봐야 돼요. 그쵸? 그럼 얘네가 물량을 쓸어 담아가지고 물량을 얘네가 엄청나게 가지고 있으니까 얘네가 매도를 해줘야지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얘네가 매수 힘이 좋으니까 올라가는구나.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12월 19일 그리고 1월 9일 누가 돈을 써가지고 요 구간을 뚫고 올라가는 가격 상승 운전수죠. 누구였냐?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외인들도 뭐 했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나오죠. 1월 16일 그다음에 2월 달에 2월 2월 7일, 10, 11, 12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면은 얘네가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많은 물량을 매도를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주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네들의 보유 수량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얘네가 최근에는 뭐 하고 있었냐? 최근에는 별다를 거 없습니다. 최근에 뭐 매수도 강하게 넣지 않고 있어요. 예, 별다른 거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거는 흐름에 대해서 별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까지도 매수 돈을 넣었다. 방금 확인을 했죠. 2월 10, 10일, 7,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은 여기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형적인 세력들의 의도된 패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가격을 올려요. 이제는 주당 단가가 2배가 됐어요. 2배가. 그러면은 여기서 보여준 거래 대금, 여기서 샀던 이 돈들보다 지금은 더 많은 돈을 투입을 시켜야지만 똑같은 거래량을 보여줄 수 있다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내가 만약에 1,000원으로 1,000에 대한 거래량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는 1,000원이라고 하는 돈으로 500의 거래량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500의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됐으니까. 그러면은 더 높이 가격을 올려가지고 내가 매도를 차익 실현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하방으로 보내야 돼요. 방향성은. 당연히 하방으로 보내면서 천천히 빼든 급으로 빼든 뭐 악재를 뭐 터트리든 당연히 짐이죠. 주가를 무겁게 하는 개미들을 털어대고요. 그러면서 비교적 낮은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는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게 요런 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도 가격을 누르고 있고 예, 이제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저는 이런 걸 대매집이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런 게 나와야죠. 요런 게. 예, 그런 흐름이 나온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예, 뚫고 가겠죠. 요런 구간을. 다시 한 번 더 또 뚫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역시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이 슬슬 나올 거다. 가격이 높아질수록 주가의 흐름은 주가의 대응 난이도는 당연히 올라가는 이유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만 이 파크 시스템스
뭐 주봉과 월봉과 년봉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너무나도 평화로워 보여요. 쉽게 보면은. 그런데 막상 일봉을 보게 되면은 어마무시한 걸 알 수 있죠. 얘네들도. 이 끝나는 줄 알았어 이때. 근데 이제 다시 가고 그죠? 이런 흐름들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뭐 이런 적도 있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토모 큐브도 우리 여러분들이 뭐 위험하다, 뭐 망했다, 그럴 수 있어. 이런 거 나오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근데 보세요, 얘. 가치가 있고 기술력이 있고 전망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대응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토모큐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바이오 분야도 매출이 지금 기대되는 게 많지만 빅파마 기업들과 협업을 하고 있다. 빅파마 기업 하나가 아니라 빅파마 기업들과 말씀을 드렸죠. 300에서 400 마이크로미터 장비를 원하는데 500 마이크로미터 장비를 얘네가 신제품 출시를 이제 합니다. 상반기 내에. 이것만으로도 미친 듯한 대박이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기술력은 설명을 좀 많이 들었죠. 그래서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살아있는 세포를 두꺼운 세포를 이제 그대로 살아있는 상태로 관찰이 가능하다. 자르지 않고 염색하지 않고 이것부터가 이제 차이가 좀 심해서 이런 기술력들이 있으니까 유리기판, 검사 장비 엮여서 가고 있고요. 그렇다는 말은 반도체랑 엮이는 것이고 반도체 유리기판 이게 AI 시대에 맞춰 가지고 각광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는 함께 봐야 된다. 그래서 AR 글래스 이 부분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이브리드 본딩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토모큐브가 말을 하고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애초에 LG화학과는 얘네가 애진작이부터 거래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이시죠? 존스 홉킨스 대학교, MIT 다 얘네가 인정받았어요. 하여튼 LG화학이 있었죠.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LG 이노텍 얘네가 유리기판, AR 글래스, 기술 개발 중 그리고 반도체 패키징, 광학 솔루션 사업 진행 중 LG 쪽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좋아. 그죠? 무시할 게 아니구나. 포닝, LG 메타 말하고 있어요, 제가. 메타. 전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거가 있는 AR 글래스, 확장 현실, XR, 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게 없으면은 과연 얘네가 얘기를 하고 있는 매출 1,000억이 가능할까? 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네가 사실은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매출은 59억인데 적자죠, 적자. 요거 가지고 이제 꼬집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드렸지만 알테오젠, H1B 어쩌고저쩌고 많은 종목들이 적자입니다, 여러분들. 자, 알테오젠은 이제 막이죠, 이제 막. 근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한 거는 이제 꽤 됐고요. 사실은. 그러면은 H1B 뭐야? 얘는 뭐 맨날 적자인데. 근데 왜 삽니까, 사람들이? 그죠? 하여튼 이제 그것만 그 뭐 안티분들의 말대로만 하게 되면은 너무 부정적이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과 나오면 이미 주가 여기 있는데 그때 사니까 내가 사니까 떨어지네 이러고 있고 물렸네 주식 사기야 이러고 있고 그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이제 저렇게 글 쓰고 있는 거고요. 남들이 돈을 안 벌었으면 좋겠으니까 뭐 이렇게 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저분들과 반대로만 해도 좋겠다. 무조건은 아니지만 그 반대로만 해도 나쁘지 않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도 이 토모큐브 관련해서 제가 이 뭐 소통방이든 영상이든 제가 지속적으로 좋은 분석과 좋은 자료, 소식들 가지고 와서 제가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분석을 원하시는 종목 같은 거 있으면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내용 좋아요. 뭐 이런 거 달아주시면서 뭐 그런 것도 함께 소통하시면은 제가 이제 영상에다가 참고를 할 건데 대신에 답글은 달아드리질 못해요. 왜냐?
작년 8월 14일부터 법이 개정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 대한 댓글에 대한 답글은 달지 말라고 합니다. 나라에서 그래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거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뭐 제가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니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늘 성공적인 투자, 성투하셔서 큰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를 위해서 좋은 영상,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고 있는 문 선생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